안녕하세요. 약이슈 강약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 퇴원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저희가 없는 동안 대진 약사님으로 해주신 약사님이 한번 나와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약사님 감사해요. 간단히 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장님 대신해서 잠깐 같이 일하게 된 이룬경 약사라고 합니다. 아리따운 약사님이 대신 대진 약사 해주셔서 저도 정말 마음 놓고 병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한 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오미크론 때문에 정말 떠들썩하죠. 그래서 이 오미크론일 때 재택 치료를 받을 때 꼭 챙겨야 될 상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해열 진통제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 하나와 그리고 이부브로펜 해열 진통제를 각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이부브로펜의 해열 진통제가 없다면 덱시부프로펜의 해열 진통제를 구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 준비해야 되냐면은 타이레놀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덱시부로펜 혹은 이부브로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레놀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먹고도 한두 시간 뒤에 열이 안 떨어지면 이부브로펜 성분을 추가로 복용하실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복용을 하셔서 또 추가로 복용을 하실 경우에는 4시간에서 5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렇게 각각 아까 말씀한 순서대로 다시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챙겨야 될 상비약은 바로 이 종합감기약입니다. 자, 왜 종합감기약을 챙겨야 되냐면 이런 코로나에 걸리면은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콧물도 나고 약간 기침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떤 약을 먹을지 모르겠어. 약간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런 증상에는 이런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할 때, 내가 무슨 약을 먹을지 모를 때, 근데 좀 몸살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콧물도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콧물약과 기침약을 각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열은 안 나는데 자꾸 콧물이 나고 기침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굳이 해열 진통제를 복용을 안 해도 괜찮기 때문에 콧물약, 분명히 약국에 가면 다 팔 겁니다. 그래서 콧물약 혹은 기침약을 각각 구비를 하셔서 증상에 맞게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약사님,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거나 더 모자랐던 게 있을까요? 약사님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더 있을까요? 설명 되게 잘 해주셨는데 네. 이런 종합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를 드시고도 몸살 기운이 세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은 이런 한방제제 약들을 추가로 같이 드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한방감기약 같은 경우를 제가 말했던 해열 진통제를 같이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해열 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함께 드시면 성분이 겹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근데 이런 한약제제들은 성분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주변에 걸린 사람들 보면 목 쪽으로 증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 거의 목이 쉬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국에도 기침 가래약이랑 인후염 약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후염 약을 드시면 좋습니다. 꼭 이거 아니라도 소청룡탕, 맹문동탕 이런 생약 성분이 들어간 약을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음교산 제제라든지 인후염 약은 정말 다양하게 많죠. 요즘에 약이 많이 없어서. 맞아요. 사실 종류는 다양하게 많은데 아마 이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들어오면 나가고 약국에 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에 걸리게 되면 이런 몸살이나 감기 증상뿐만 아니라 속도 더부룩하고 설사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설사약을 함께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미크론 외에도 설사도 하긴 하지만 네. 약간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소화도 잘 안 된다는 분들도 간혹 제가 들었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약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설사약에다가 그
메브라틴이라는 성분을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도 잘 안 되는 것도 도와주고 뭐 장염이나 설사하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설사약과 메브라틴 성분을 같이 복용하시면 더 효율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이런 성인들이랑 같은 약을 먹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아, 맞아요. 안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의 선택 폭이 되게 적기도 적고 좀 약을 이렇게 줄 때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쿨링 시트 있죠. 열이 나면 이렇게 붙이는 열을 떨어뜨려주는 그거 한 가지랑 또 어른들과 똑같이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와 이부브루펜 혹은 덱시부루펜의 해열 진통제를 각각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리게 되면 속도 안 좋고 설사를 하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백초 시럽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집에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걸리고 나서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또 안 걸리려면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 뭐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나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가공식품 같은 것을 피하시고 좀 골고루 먹어야지 아무래도 좀 면역력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햇빛에 자주 노출이 안 되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진다고 해요. 햇빛에 노출이 안 되면 비타민 D의 합성이 아주 저해가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꼭 햇볕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는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손을 좀 자주 씻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손에는 아주 많은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손만 깨끗이 씻어도 이런 오미크론이나 또 이런 질병의 감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면역력 증강에도 매우 좋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조금 힘들긴 한데 하루에 최대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것도 물론 피부도 좋아지고, 선생님 피부 좋은 게 그건가? 아닌가? 피부도 좋아지고 또 이제 신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혹시나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기 힘들면 1시간마다 이렇게 물을 따라서 마시면은 거의 뭐 하루에 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롱 코비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 모를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마른 기침도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속도 울렁울렁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오래되고 또 이제 격리를 하면서 생활 패턴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울감까지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최대한 약을 잘 드시고 푹 쉬어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나가서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이슈의 강약사 저도 약이슈의 강약사 약이슈의 강약사 이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